여러분, 지금 우리가 9, 10월 달 분들은 내년 3월 달, 시험이 뭐 2월 달에 땡긴단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9월 달 하시는 분들이 내년 3월 달 짧게는 노릴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충분히 기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형법 점수는 고득점 되려면 이 판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0월 달은 중순이나 수요일 말쯤 되면 판례 강의 갈 건데, 이 판례 강의 자체가 1년에 2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요번에 10월 말에 할 거고, 그 다음 내년 4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요번에 수업을 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해야, 10월 달 판례 강의할 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내년 3월 달이나 2월 달에 시험을 여러분은 처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분들은 이제 판례 강의 들을 때 아직은 양이 아직 좀 덜 됐잖아요. 덜 됐고, 내용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때 판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최대한도로 용어를 잘 익히가 들어가시라. 근데 형법은 이 판례 강의가 이제 들어가줘야 여러분 고득점이 돼요. 고득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면은 점수가 폭발적으로 튄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못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대한도로 이길 수 있도록 판례는 최대한도로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고 또 필요한 이야기는 그때마다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쪽에서는요, 이제 아직은 생소하고, 여러분 처음이다 보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나중에 갈수록 형법은 아주 재밌는 과목일 것이다. 그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먼저 4페이지에 가십니다, 여러분. 형법 봅시다. 이 자리는 절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참 많아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이 형법이란 이 법 정의는 우리가 범죄 종류를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범죄인지 범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컨대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걸 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범죄죠. 그럼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줘야 되겠죠. 이 대가를 우리가 형사, 제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들 다 우리가 형법이다, 항상 부릅니다. 그러면 주로 법을 딱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형법에도 보시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형을 부과합니다. 그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무기징역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법은 형법이란 법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범죄죠, 범죄. 그죠? 범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법들을 우리가 학문상 형법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는데, 이건 학문상 부른다는 단어고요. 절대 시험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와 이렇게 형사제재, 형사제재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이 있고 보안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형벌만 아시면 되지. 보안처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두고 있는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형법도 있고, 아예 국회에서 형법이란 법 명칭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말고도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폭처법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들은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걸 형법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형법이라 학문상 부르는 거예요, 학문상. 그러면 학문상 부르더라도 아예 국회에서 뭡니까? 법을 종류가 많겠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형법, 그 다음에 뭐 폭처법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예 국회에서부터 이름이 우리가 형법이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형법 명칭이 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이. 요 형법 명칭 붙은 것, 요걸 우리가 본래 의미의 형법이다를 불러요. 협의라 불러요. 그러면 그 말고도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전부 다 합쳐서 그것들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넓게
봐서 광의의 형법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광의란 단어는 항상 협의를 포함한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형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국가보안법, 폭처법, 성폭력법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특별형법이라 부르는데 요거까지 합쳐서 우리가 광의의 형법이다.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형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입니다. 요걸 우리가 배운다. 이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로 가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들도요. 요게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 베이스가 된 다음에 좀 형을 강화시키는 범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거는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원래부터 형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법이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됐죠? 요걸 우리가 껍데기가 뭡니까? 아예 제목이 이름표가 형법이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 의미의 우리가 형법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껍데기가 형법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실제로 범죄와 형벌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학문상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질 의미의 형법. 이걸 한마디로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들은 다 포괄했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거다. 됐습니까? 요거 단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단어를 알아야 독해하지. 맞죠?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라.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잠깐 책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4페이지에 형법의 의의노입니다. 절대 암기하는 내용 아닙니다. 한번 읽죠. 자, 형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됐죠? 그럼 보세요. 일정한 행위, 예컨대 살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자꾸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범죄로 하고, 그럼 범죄했으면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사형이라든가, 요걸 형사, 제재를 하죠. 요렇게 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법들, 법규범의 총체, 이 말은 모든 법입니다. 그런 법들은 다 우리가 학문상 형법이라 부릅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자, 절대 시험거리 안 됩니다. 그럼 밑에 범위 보세요. 범위도 시험거리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협의의 형법 보세요. 1번에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형법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2번 하나 줄 치면 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 요거는 줄을 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형법. 이 말입니다. 명칭이 형법인 것. 요 단어 하나 익히시고. 그 다음에 광의의 형법 보시면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의 명칭을 불문하고 예컨대 도로교통법, 폭처법 이런 거죠.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따라서 협의 형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범죄와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형법, 각종 형사처벌 규정 전부 다 포함을 다 시켜서 부른 단어입니다. 이게 광이죠.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줄을 치시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익히시라. 아시겠습니까? 특히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절대 설득을 보지 마세요. 형법의 성격 넣어죠. 법 체계상의 성격 시험거리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요. 단어를 익히셔야 되겠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실체법 나옵니까? 실체법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실체법은 뭐냐? 여러분 이것도 법 제목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분류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 이거는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차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법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법 명칭이 아닙니다. 학문상. 실체법이라는 것은 이 실체란 단어가요. 소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유형이 범죄인지 어떤 걸 어겨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담고 있는 법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법은 어떤 유형이 범죄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것들이 범죄 유형이다. 이렇게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분류됩니다. 됐습니까? 이 실체 이게 행동 이 말이거든. 행동.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차법 뭐냐? 그럼 설령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살인 저질렀다 해서 바로 감방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죠. 그 검찰로 보낸 다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재판을 열어야 되겠고 재판장에서 법관이 판사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와가지고 감방에 보내는 거지. 요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나타내는 법. 요게 여러분 이제 배울 형사소송법이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범죄와 관련된 법이라서 형사
형사법이 내려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형법은 실제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과목 중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요게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범죄가 없다라면 여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목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근본입니다. 근본. 그런데 형사법 쌤은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왜? 여기 있으면 마냐? 재판을 해야 깜빵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지 생각이고. 맞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름 아직 형사법 안 하셨죠? 형사법 이제 내일 오나? 내일 오시나? 내려오시는데 행서부 쌤하고 제가 좀 친합니다.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인데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물 좋은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서부 쌤은요, 보시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마음이 포근합니다, 여러분. 워낙 인물이 좋아요. 좋고 따뜻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참조하십시오. 유부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조하시고 아주 훈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담도 잘해줘요. 아주 따뜻한 분이니까 많이 활용하시라.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형법이 우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실제법이다. 됐죠?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법을 우리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는 경우에 실체법은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 여러분,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범죄 이 말이잖아요. 맞죠? 요 범죄에 가는 법이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갑니다. 법이고 절차법은 재판을 형식과 절차에 가는 법이다. 됐습니까? 형법은 실체법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죠? 간단하게 필요한 것은 그 두 개입니다. 사건 이걸 말해 사건의 실체. 그죠? 범죄 말하고 형법은 실체법이다. 끝. 됐죠? 단어 익히면 되겠다. 아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규범적 성격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시험거리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출 표시해 볼까요? 여러분 그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행위규범 나옵니까? 요 행위규범 이거 시험거리 됩니다. 이거는 기출 됐고요. 그래서 행위규범은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칸 가설규범입니다. 요것도 체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시험거리 되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형법이라 부르면요, 형법은 다 이래 돼 있어요. 범죄 내용과 형사, 제재 맞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형벌을 둔다는 말은요, 살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법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들어놨겠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뒀죠.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이래가죠. 만약에 만약에 네가 살인을 한다면 이런 의미죠. 이게 맞죠? 네가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이 말입니다. 한다면은 그렇다면 너에게 이런 식으로 대가가 간다. 이렇게 페널티가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페널티가 가니까 함부로 살인하지 마라, 그런 걸 권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영어에서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요걸 가정법이라 부르죠. 가정법. 맞죠? 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 벌어지진 않았지. 근데 만약에 벌어진다라면 이렇게 대가가 간다. 요게 가정법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들은요 주로 이렇게 돼 있죠. 네가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대가가 간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말하죠. 가짜가 여러분 가정법 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설적 규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이렇게 가설적 규범 형태다. 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설적 규범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 규범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라든가 불교의 계문이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 뒤에 살인하게 된다면 이렇게 페널티가 있느냐, 그런 건 일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명령하고 끊는다 이거죠. 종교 규범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령적 규범이다, 명령적이다, 또는 뭡니까 정언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명령하고 치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종교 규범이다. 한마디로 제재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단어와 이 단어를 구분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책에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단어만 잘 끄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가설 규범에서 첫 번째 형법은 요거 줄 치시고,
자, 그 뒤에 건을 읽겠습니다. 뒤에는 절도죄 내용인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세요.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일정한 행위가 뭡니까? 사람을 물건을 훔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충족되면 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한다. 즉 6년 이하 부과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들은. 따라서 줄치겠습니다. 그 밑에 가설 규범의 형식 딱 줄치면 되겠죠. 딱딱 필요한 문장만 잡으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종교규범이나 도덕규범 딱 줄치시고, 근데 그 뒤에 읽겠습니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그 뒤에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그래 적으면 됩니다. 제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재가. 그죠? 제재가 없는 거지. 그 제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줄치면 되겠죠. 명령적, 단언적, 정언적이다. 맞죠? 요렇게 줄치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딱딱 필요한 단어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됐고, 뭐, 기타, 뭐, 평가 규범, 의사결정 규범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보세요. 의사결정 규범은 어떤 성질이냐면, 우리 형법 보세요, 여러분. 형법은 살인죄는 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동성애는 법이 없거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살인죄는 하지 말라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고, 동성애는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걸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 이게 의사결정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성질을 의사결정 규범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뭐냐? 평가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평가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살인했다면 법에 살인죄가 있으니까 네한테 살인죄라고 부르겠다. 이게 평가의 성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놓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가설 규범과 행위 규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행위 규범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행위 규범 요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요. 나오는데 기초지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법에 보면 태급 불응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는 어떤 주구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요렇게 태거를 요구했다면 여러분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맞죠? 상식이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불응 안 나가더라 이 말이죠.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태급 불응죄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행태의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인죄를 뒀다는 이 살인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국가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살인해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살인죄 법조항은 하지 마라고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살인죄는 일종의 금지 형태의 범죄다. 맞습니까? 그 금지 규범이다. 또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거불응죄는요. 요거는 뭡니까? 국가가 바라는 것은 나가라 말입니까? 아닙니까? 나가라 말이잖아요. 나가야 네가 법을 지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살인 안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것이고 요거는 나가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법에서 아예 국민들에게 집주인이 요구하거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 규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요 단어를 장난칩니다. 어떻게 장난치느냐? 태거불응죄를 금지 규범 이렇게 장난쳐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겠죠? 요쪽에 연결해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한 번 물어볼까요? 응용. 이거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게 절도죄입니다. 그래서 법에 타인의 재물을 우리가 절취한 자가 절도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법을 두고 저 단어 둘 중에 한 개를 쓴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떤 단어 썼고? 금지규범입니다. 금지규범 맞죠? 절도죄는 하지 말 걸 권장하는 거잖아요. 맞죠? 금지규범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이게 아주 쉽죠? 쉽지만 냅니다. 이거는. 그래서 행위규범 보시죠. 자, 행위규범에서 이제 또 필요한 걸 줄쳐볼까요? 첫 번째 줄 금지규범 갈로까지 줄 딱 치세요. 살인죄는 살인하지 말 걸 권장하지. 그죠? 그래서 그거 딱 줄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명령규범 나옵니까? 명령규범 이건 태거불응죄죠. 태거 요구에 응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줄을 딱 치고 끝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형법의 기능 가시죠. 여러분 형법의 기능에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데 다 무시하시고 딱 보라는 건 보십시오. 2번에 보조 기능 있죠. 여기서 갈로 1번에 법익 보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법익이란 단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법익이란 단어 앞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여기서 시험 낼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형법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만약에 살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제재가 갑니다. 이런 보세요. 대가치고는 너무 심하잖아요. 사형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규제한다는 말은 엄청난 대가를 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겨서는 안 되는 행동이 많거든. 맞잖아요. 예컨대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맞죠? 이런 식으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법에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형법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최소한 대가가요, 사형이라든가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대가가 심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도록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돈을 빌린 걸 안 갚더라. 그런 것까지 형법에서 다 규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되고, 우리가 집을 강매를 당하면 되는 거지, 사람까지 가두거나 사형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에서 굳이 형법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 올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형법에 올린다는 말은 범죄로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 우리가 다른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에서 규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형법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법에 올려야 되는데 실제 보세요. 형법으로 규제한다. 이거는 형법으로 규제한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부로 인정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만큼은 형법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형법에서 실제 문제가 됐던 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어요. 그 혼인빙자 간음죄는 우리가 뭡니까? 남녀든 불문하고 꼭 혼인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혼전 성관계 갖는 범죄죠. 그게 혼빈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혼빈간은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형법에서 규제하는 건 좀 심했다는 거죠. 그걸 범죄로 하는 건 심했지 않았느냐. 이래서 최근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게 됐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혼빈간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또 우리가 형법에 다 괜찮으냐? 그렇지는 않고요. 형법에 남아있는 범죄 가운데 아직 간통죄가 있어요. 간통죄. 이 간통죄 같은 경우도 남녀 간의 사랑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범죄로 둔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사라지려고. 아직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간통죄가 있다. 그러면 웬만한 건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저렇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다시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겠느냐. 딱 보니까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명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를 하나 만들지요.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범죄로 탄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실수로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치사 이런 범죄를 만들어서 실수도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그 외에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재산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꼭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그래서 요걸 함부로 침탈하는 범죄들, 우리가 절도죄들, 강도죄들, 사기죄들 등등등 만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 가운데서 특히 방화죄 이런 것들, 이런 방화죄는 불을 지르게 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요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안전이라 하죠. 이 공공의 안전, 요걸 분명히 잘 보호해줘야 우리가 국민들이 편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범죄, 방화죄 이런 거 있습니다. 방화죄, 뭐 우리가 교통방해죄 등등 범죄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발로 차고 때리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국가 기능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요 국가 기관, 요걸 갖다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범죄들, 뭐 공직방, 위정죄, 뭐 증거인멸죄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범죄를 만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요거죠. 맞죠? 요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 법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요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법적으로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보호할 만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이익이죠. 형법을 통해서 요걸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자 있죠. 법자. 맞죠? 이 법자와 익자. 요걸 따서 우리가 법익이다 이런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를 만든 이유는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강론 가시면 아시겠지만 요 법익인 생명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야 살인죄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워란 말이 아니지요. 법익이라는 단어가 뭔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법익은 이런 범죄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라. 그럼 여기서 역시 단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재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법익입니다. 맞습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법익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학문상 분류할 때 요걸 개인적 법익이다. 요렇게 분류합니다. 개인적 법익을 고르시오. 절대 시험거리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공공의 안전은 개인 게 아니죠. 국민 여러분과 관계되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쪽 법익을 우리가 분류하기를 이거는 사회적 법익이다. 이렇게 분류하죠. 그래서 사회적 법익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국가 기능 이거는 사회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가적 법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적 법익. 됐죠?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절대 시험거리 아닙니다. 됐죠?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법익 보호자는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복습하실 때 읽으시고 시험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법익 보호 가겠습니다. 1번 갑니다. 자, 법익 단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줄여서 법익이라 하죠. 그럼 뭐냐 뒤에. 자, 형법은 공동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여러분 생명이라든가 신체, 재산이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들 많지 않습니까? 살인, 절도 맞죠? 요즘 침해하는 행위 여기 빨리 안 들어오면 풀어서 됩니다. 살인, 절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라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갑니다. 형법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법익을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란 법익, 재산이란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형법이 맞죠? 여기 형법의 역할이다. 여기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국가적 법익이 있다. 됐습니까? 넘어가시고 암기하지는 마시고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2번 보시면은 2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 형사제재 금방 말했던 형벌이잖아요. 그죠? 이 형벌은 공권력, 국가 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방식입니다. 맞죠? 제재 방식이므로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법익 보호가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을 통해서 보호할 것을 요한다. 형법을 통해서 보호한다는 말은 뭡니까? 형법으로 규제라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형법은 뭡니까?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이런 단어는 줄 하나 지나 되겠죠. 형법은 보충성이 있습니다. 최후 수단성이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풀었으면 뭡니까? 함부로 형법에서 규제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함부로 형법에서 규제하지 마라. 됐죠. 그래 풀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함부로 형법에서 규제하지 마라. 요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 쓰고요. 절대 암기하지는 마세요.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 갈래가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 움직임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간통죄 폐지 움직임 이런 것들 딱 하나 예를 들어 하면 되죠.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혼빈간 삭제 이런 것들 이렇게 예를 딱딱 들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간통죄 폐지 움직임. 그 다음에 우리가 혼빈간 삭제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 예입니다. 됐죠? 자,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암기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됐죠? 자, 시험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처음 할 때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에러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을 했죠. 두 번째부터 토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부터 책을 잘 넘기려면 철저하게 보란 자리 보고 나머지 무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갈로 2번 보지 마시고 안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장적 균형이 있죠.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자리거든. 시험 논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형법에서는 여러분, 살인죄는 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살인죄는 있어요. 절도죄 있습니다. 강도죄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하게 되면은, 절도하게 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법에는 동성애는 없어요. 동성애. 동성애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동성애 해도 되고,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잣대를 재겠다는 것이 법에 없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죠? 법은 이런 역할을 하죠. 따라서 보장적 기능 읽습니다. 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풀었으면 되겠죠. 법에 있는 대로 해라 이 말이요. 형법에 있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법관이지 않습니까? 또는 경찰관이 인상 더럽다고 저 새끼 동승하는 것 같네. 그래 함부로 거다 가지고 때리고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딱 법에 있는 대로 가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딱 법에 있는 대로 가라 이거죠. 이 단어가 바로 뒤에 오는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됐습니까? 엄청난 단어인데 뒤에 중요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까지 절대 쓸데없는 읽으면 안 됩니다. 딱 간단하게 가요. 간단하게. 끝났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장적 기능의 영역 나옵니까? 지금부터 읽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딱 읽어보세요.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딱 읽으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형법은 이해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밑에 팁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사회 보적 기능 보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형법의 역사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보지 마시고, 로마자 이번에 형법 이론 놓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비중이 더 떨어질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 9페이지에 범죄 이론 놓죠? 요 범죄 이론 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체크하시는데, 옛날에는 한 번씩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는 비중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한번 설명할 겁니다. 비중이 그리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체크해 놓고, 뭡니까? 비중은 약하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하죠. 급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됐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12페이지 있죠? 재형법중지 폭발적으로 중요하죠. 이 자리는 무조건 시험 나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체크를 잘 하셔야지. 이러면 이번 시험에서도 또 재형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번 안 넘으면 또 나오고 이래 놉니다. 계속 논다 보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잡읍시다. 이제 아직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범죄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초 지식을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형법중지는 뭐냐면 요 제자가 범죄의 줄임말입니다. 맞죠? 범죄 줄임말이고, 그럼 범죄했으면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요게 형벌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형벌인가는 당연히 뭡니까? 법관 머릿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국회의원 머릿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지, 당연히.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다가, 이 말이에요. 법에다가. 맞죠? 법에다가 정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형법처럼 법에다 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제형 법정주의 사상이 되는 말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투쟁의 산물로 만든 역사적인 하나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법관 머릿속에서 범죄를 인정하면 국민이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형법중주의 사상이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투쟁의 산물인데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곧 보장적 기능이다. 시험 지문입니다. 여러분 제형법중지 하면요. 바로 보장적 기능입니다. 연결을 지어야 돼요.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형법중지는 곧 보장적 기능이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추가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가된 내용 들어갑니다. 이 제형법중지는 보장적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보호적 기능과는 관계없다.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지문입니다. 이런 보호적 기능을 또 풀어쓰겠습니다. 뭐냐? 보호적 기능이란 것은 소위 사회 질서 유지, 이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보호, 요게 이제 우리가 보호적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인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형법중지라는 이런 이론적 배경이 탄생하게 된 것은 법에 있는 대로 제발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하고 관계없습니다. 모든 법은 다 사회질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법은 그 사회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이죠. 재형법중지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다는 거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단어가 관계되는 것이지 요 단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출 지문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런 동성애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살인죄가 처벌되는 것은 살인죄는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말이죠. 동성애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법률이 없으니까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동성애는 범죄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당연히 형벌도 없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재형법중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아셔야지. 됐죠? 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거리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뭡니까? 여러분 소위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인죄는 우리 형법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있거든. 맞죠? 또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으로 탈출하지 마라. 그건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탈출하지 마라, 음주는 하지 마라. 그것 전부 다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음주운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이 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배우는 형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말할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념은 모든 법을 다 말한다가 아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 단어 써먹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뭐? 형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말할 것이다. 됐죠? 익히라 이 말이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단타로 시험 지문입니다, 이게. 됐죠?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형법중지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상이잖아요. 맞죠? 법에 있는 대로 가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나, 안 하나? 당연히. 안 하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 또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범죄가 되려면 법에 있는 대로 가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너무나 이 당연한 내용을 사람들이 망각할까 싶어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법에 밝힙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법에 한 번 더 문구를 적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형법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에 한 번 더 확실히 밝히겠다. 요걸 우리가 뭐라냐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맞죠? 이 단어가 전부 다 그냥 한자 조합입니다. 실제로 법에다가 밝히라 정해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실정법적 근거다. 요렇게 말합니다. 실제 법에 그렇게 하라고 밝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워낙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정법적 근거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2번에 보시면 이제 뭡니까? 실정법적 근거로 오지 않습니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기억하시라. 형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형법 1조 1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1조 1항. 요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법 1조 1항에서 요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되고 안 되고 이 말이죠. 자, 범죄가 되고 안 되고 범죄 성립이죠. 그럼 범죄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최소한 내가 행동을 할 당시에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재형법중지거든. 여러분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지급 보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성애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동성애 처벌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이름 말합니다. 행위시라 부르죠. 행위시. 맞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요걸 처벌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요걸 행위 당시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법에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재형법 중에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면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법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법은 상식이거든요. 법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단어가 딱딱해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 친구하고 아주 사랑을 진하게 나눴어요. 동성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랑을 진하게 나누고 이제 우리도 아무리 동성애자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지. 그 헤어졌어요 이제. 헤어지는데 뭡니까? 1년 뒤에 국가에서 동성애법을 만들어버요.
이게 아주 짐승 같은 짐승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위해서 동성애법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법을 만들었으면 요때부터 앞으로 동성애 하지 마라 이래가야지. 옛날에 동성애 한눈까지 전부 다 잡아들이면 되겠어요?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결국 뭡니까? 요때 당시에 법이 있어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형법률 관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을 하시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좀 책 잠깐 볼까요? 자, 봅시다. 자, 12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단어가 간단해요. 자, 재형법중지 개념 한번 보죠.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읽으세요. 자, 재형법중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맞지요? 살인은 범죄지만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제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죠. 그죠? 이걸 형이라 하죠. 그래서는 반드시 행위 전부터 이 말이죠. 행위 전부터 명확히 제정 공포된,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진 이 말이죠. 성문의 법이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서 성문이라는 단어는 문자로 구성된 법 이 말입니다. 이걸 줄여서 성문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럼 요 단어에 반대말 하나 익히면 되겠죠. 반대말은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아시겠어요? 여러분 관습법은 뭐냐면요. 단어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관습이라는 이 단어는요. 일정한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법처럼 된 것. 이게 관습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경상도 간섭하고 전라도 간섭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뭡니까? 90 먹은 노인에게 인사 안 하는 게 범죄는 아니었거든. 근데 전라도는 90 먹은 노인에게 인사 안 하면 범죄거든. 이게 관습법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전라도고 경상도 할 것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돼야지. 이 지역 다르고 이 지역 다르면 뭡니까? 그건 법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 될 수 없어요. 그 뭐냐? 항상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문자로 만들어라 이 말이 아시겠어요? 요게 성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성문법이죠. 우리 법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줄 하나 칠까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 이 자리를 풀어쓰면 되겠죠. 야, 이거는 중요한 단어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딱딱 풀어쓰고 정말 필요한 자리만 딱딱 체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실정법적 근거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줄 중간에 형법 제1조 1항에가 갈로까지 줄 딱 치라 이 말이에요. 법률에 의한다. 됐습니까? 요거. 됐죠? 요렇게 가면 되겠다. 자, 요 문구 주시죠? 요걸 여러분 한번 풀어 쓰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재형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재형법정주의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재형법정주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정해놓아라. 이게 직접 표현이에요. 이 단어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근데 그래 안 했잖아요. 우회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이다. 됐죠? 어쨌든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조항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능은 시험 지문입니다. 시험 지문인데 먼저 1번 보장적 기능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밑에 문장 줄 치세요. 시험 지문입니다. 국가 행벌권의 한계를 법정한다. 이러면 자 단어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니까 작업 풀어야 됩니다. 이런 법정 이 말은 뭡니까? 법에 정해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줄임말입니다. 법정. 법에 정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풀었으면 또 뭡니까? 법에 있는 대로 가라. 맞습니까? 그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법정함으로써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은 뭡니까? 마음대로 이 말이잖아요.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죠.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러면 절도죄 한 놈을 갖다가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처벌해야 되겠지. 근데 법에서는 6년 이하 돼 있거든. 근데 법관에 딱 보고 인상 아주 DB하이 별로 안 좋거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니는 임마 10년 받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에 있는 대로 가야 돼요. 맞죠? 그겁니다. 이게 재형법정주의와 관련 용이다. 그럼 옆에 여러분 하나 적겠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입니다. 문제. 옆에 문장을 좀 적겠습니다. 자,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딱 적었어요. 옆에다 몇 개 적을 겁니다. 좀 공간을 딱 잡고 하세요.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 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요. 자, 됐죠? 자, 근데 밑에 하나씩 적겠습니다. 자, 하나. 법적 안정성, O입니다.
여러분 법적 안정성은 왜 그 말 쓰는지 아시겠죠? 그죠? 법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둘째 하나 또 적겠습니다. 예측 가능성 O입니다. O. 여러분 살인죄가 있어야 살인죄 하면 안 된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겠습니다. 신뢰보호. 신뢰보호 O입니다. 맞죠?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신뢰보호 뭡니까 여러분? 절도죄가 6년 이하로 해서 난 6년 이하로 신뢰한다는 거지. 근데 10년 때리면 되냐 이 말이 맞죠? 그게 또 지금 관계되죠. 하나 되겠어요. 요거 적었어요. 사회질서 유지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안전보호. 여러분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시겠습니까? X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끝났고요. 긍도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우리가 보장적 기능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줄친거 했죠? 그것도 관계되고 이것도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도까지 포함해서 됐죠? 이것도 포함되고. 자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적극적 단호하면 되겠고요. 재행법중지 연역과 사상 넘어가시면 되겠고 재행법중지 현대적 의의 넘어가시면 되겠고 로마타 4번 재행법중지 내용 넣습니까? 내용 넣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타 4번 재행법중지 내용 넣습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럼 재행법중지 내용 하이라이트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큰 틀에 자꾸 큰 틀에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재행법중지와 관계된 내용인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여러분 책 딱 보시면 법률주의 언급됩니다. 법률주의. 그죠? 자, 첫 번째 제목이 법률주의.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관습행법은 돼야 안 돼요? 관습적으로 우리가 형법, 즉 관습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만드는 것 안 됩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성문법이겠죠. 맞죠? 둘째, 우리가 소고표 금지가 또 나옵니다. 소고표 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위를 할 당시에 법이 있어야지 나중에 만들면 안 되겠죠? 요겁니다. 세 번째, 법을 만들더라도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지. 맞죠? 요게 명확성의 원칙. 제목이 막 나오죠. 요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 해석을 법관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확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유추 해석 또는 유추 적용 금지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적정성의 원칙. 요렇게 나옵니다. 적정성.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무조건 단어 이거 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네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모든 판례가 다 나와요. 판례가. 요 파트는 여러분 전부 다 판례가 시험 문제예요. 판례가. 아시겠어요? 그 적정성의 원칙은 그렇게 시험거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적정이란 말은 뭐냐면 법 내용이 말입니다. 법 내용이 타당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남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대 톡 때렸습니다. 폭행이잖아요. 맞죠? 그럼 폭행 한 놈에 대해서 여러분 법에다가 이랬습니다. 제재를 사형을 부과한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폭행을 해서 뭡니까? 왜 근데 벌금을 때린다든가 징역 1년 때는 이런 괜찮지만 폭행한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한다.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타당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정성에서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범죄 그 다음에 형 요거 규정하는 건 좋다. 좋은데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균형을 이루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들으면 돼요. 또 뭡니까? 우리가 폭행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거는 법이 있으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과잉 금지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법 내용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누구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법 똑바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입법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쏠릴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 내용을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내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잘 들었어요. 자, 먼저 법률주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법률주의 한마디로
국회에서 법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요 법률주의에서 여러분 정점이 되는 거, 딱 정점되는 게 뭐냐? 시험 노는 게 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책에서 3번에 보시면 첫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3번에 위임 입법 나옵니다. 맞죠? 자, 위임 입법.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위임 입법. 자, 법을 위임한다 이 말이고, 이게 첫 번째 정점이고,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갈로 2번 관습행법 나옵니까? 관습행법 금지. 요렇게 해서 요게 큰 틀에서 우리가 딱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법 제목을 딱 보라 이 말이에요. 목차 아시겠습니까? 목차 딱 보고 목차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가는지 큰 틀을 잡고 잡아야 돼요. 그래야 탁탁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위임 입법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법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계급이 있어요. 법도 계급이 있거든. 우리가 순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법, 요걸 갖다가 우리가 헌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헌법 자체는요 절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이거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바뀝니다.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다. 그 다음에 재판하는 기관은 법관이다. 요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헌법인데 손 못 댑니다. 여기서 모든 권한을 분배해요. 요것도 법은 법이죠. 한마디로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격으로 따지면은 병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 즉 어떤 것을 범죄로 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라,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국회,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여기서 국회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법률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거 계급입니다. 계급.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계급장입니다. 이게 상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상병도 있고 이상병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똑같은 상병 아닙니까? 이거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법 여기서 다 만들죠. 그 여러분 당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법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주운전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 종류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엄청. 여기 전부 다 명칭은 달라도 뭐라 계급은 상병이에요. 상병. 즉 뭐냐 계급은 법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전부 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다 국회의원 되잖아요. 맞죠?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학 분야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뭐 전문 문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의 구성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전문가에게 오히려 법을 만들게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다 해서 여기서 보내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밑에 쫄병 여기 2등병이죠. 그죠? 1병이죠. 요게 만드는 게 법 제목이 명령입니다. 명령도 법 계급이 계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이게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만들 걸 대통령아 네가 좀 해라. 대통령령.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관아 네가 좀 해라. 장관령. 이게 전부 다 명령입니다. 계급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권이 되거든. 요건 아직 시험권이 아닙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국회에서 안 만들고 전부 다 요로 다 보내버리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 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얘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준은 잡아주라 이거죠. 어떤 부분을 너가 만들어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 보내줘야 되지 대놓고 다 만들어라.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둘째, 밑에 버스는 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는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두 관계를 따지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자 벌써 영어 정리 들어갑니다. 영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에게 뭘 보냅니까 여러분? 법을 만들으라고 보내는 거죠. 맞죠? 여러분 법을 만든다는 단어가 여러분 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죠. 맞죠? 법을 만들어라. 그걸 뭐 여기서 밑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임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위임 입법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자, 위임 입법에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잘 들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위임해주는 법을 우리가 위에 있는 법, 즉 계급이 위에죠. 그래서 상위법. 여러분 이런 단어를 위호란 말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법 이 말입니다. 자, 법 명칭이 아니고 학문상 부르고요. 여기서 위임받은 밑에 법을 우리가 하위법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법이니까 소위 모법이다. 이렇게 표현 모법, 엄마법.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입니다. 원래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보낼 때는 대놓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을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넣죠. 기준도 없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됐죠? 포괄적으로 요걸 너희들이 입법을 해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라고 위임하는 것,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법 만들 때 반드시 이 기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중요하지. 이게 시험 문제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단어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터집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또 시험 문제거든. 국회에서 약사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자,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약사법을 만들면서 전문가는 따로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 장관에게, 잘 보세요. 취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걸 분명히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장관아, 너희들이 좀 만들어라. 이게 명령이거든. 이건 괜찮아요. 본인은 괜찮은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앞에 기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기준을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이렇게 잡았어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아 너희들이 좀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기준 아닙니까? 맞죠? 이 기준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라면 이 법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기준을 세밀하게 잘 잡아줬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외울 때 뭘 외워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딱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컨대 뭡니까? 근무시간, 그 다음에 조사할 때 복장,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업시간, 휴일, 한두 가지다.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요걸 갖다가 기준도 없이 세부적으로 예컨대 조제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다 했단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법 포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따라서 포괄적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법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중 제형 법정지에 위입이 되는 내용은 이래냅니다. 그럼 보기 기억 이래가지고 이 문장 깔아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골라야지 이걸. 그래서 뭘 보면 되겠어요? 키워드. 요걸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든 법은 잘못된 법이다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게는 포괄 위임 입법은 금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위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또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법률주의에 위임이 된다. 이거는 법을 안 맞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큰 틀에서는 가장 많이 되는 패턴은 이런 묻죠. 바로 이게 바로 큰 틀에서는 제형 법정주의에 위배돼야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제형 법정주의에 우리가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이러한 법들을 고르는 게 여기서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럼 위에서는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밑에 법, 하위법입니다. 위임 받았죠. 그 위임 받았으면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맞죠?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서 지켜야 될 룰도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 지켜야 될 거는 뭐냐? 자, 입법을 위임 받았죠. 자, 입법을 위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위임 받았으면 그 범위, 위임받은 범위를 한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한계를 범위를 우리가 넘으면 안 된다. 일탈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는 건 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총이라든가 칼 이건 함부로 소지하면 안 되죠. 그죠? 함부로 소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총이라든가 칼을 함부로 소지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듭니다. 자, 국회에서 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칼과 관계되는 법을 만듭니다. 총포 도금법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법 제목들 안 와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와도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들면서 뭐랬냐면요. 이랬습니다. 요걸 만들면서 이걸 대통령아 네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보내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다. 그 단 지켜야 될 게 뭐라? 잘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렇습니다. 총의 종류를 다 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총은 지금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다 열갈 수 없으니까 이래 같습니다. 일단은 금속성 탄알이랍니다. 자, 금속성 탄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엔드 발사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물질이랍니다. 그냥 물질 아니고 이러한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질하면 너무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금속성 탄알과 발사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범위가 아주 자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아 네가 좀 규제하라 이랬단 말이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세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종류를 다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냈다. 이 법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적습니다. 금속성 탄알과 발사 성능을 가진 물질들을 허락 없이 갖고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적습니다. 장총. 어떻습니까, 이거? 맞다, 합니까, 여기? 맞죠? 엽총. 맞아, 안 해요? 맞죠? 엽총. 다 되잖아요. 맞죠? 그죠? 요렇게 탕탕탕탕 가면서 건총 뭐 많겠죠? 딱딱딱 가면서 뭘 여드냐? 요거까지 규제했습니다. 총의 부품. 총의 부품까지 규제를 해봤어요. 자, 그럼 총의 부품까지도 우리가 소지 금지 대상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된 요겁니다.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밑에서 0에서 뭐랬냐면 요걸 집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총의 부품은 이 두 단어를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이 범위를 확대했어요 안 했어요? 확대했지. 뭐가 무효입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이. 따라서 이 법이 뭐 재형법 중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시험 잘 나오잖아요, 이 판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총의 부품. 아시겠어요? 요것만 다 외우고 가면 돼요. 키워드만 따서 가면 답 고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요게 1차적으로 법률주의와 관계되는 내용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3페이지에서 먼저 요까지 읽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자, 13페이지에 갈로 3번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갈로 3번 볼게요. 갈로 3번 보시면 먼저 위임 입법의 필요성과 요건 넣어죠. 요거 당연히 시험 지문입니다. 시험 지문인데 앞에는 그냥 읽겠습니다. 자,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여러분 자 새로운 단어 나옵니다. 자, 익게 됩니다. 단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죠. 줄 딱 치시고 이 단어 익게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 이 말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껍데기가 법률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식적인 껍데기지요. 자, 법률입니다.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형식적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 그럼 여러분 국회에서 모든 걸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해하셨죠? 따라서 그 뒤에 게 시험 지문입니다. 들어갑니다. 그 뒤에 게 출제됩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끊고 요거 시험 지문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위임 입법의 허용 요건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시험 지문입니다. 함부로 위임 입법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위임 입법이 됩니다. 됐죠? 둘째, 하더라도 수권법률. 자, 수권법률은 위임해주는 법이죠. 수권법률 측면에서는 구성요건. 자, 여러분 구성요건 단어 앞으로 엄청 나옵니다. 구성요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구성요건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래 가죠. 보죠. 이렇게 이제 사형을 등등 부과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자리 이 말입니다. 이게 구성요건이죠. 한마디로 범죄 내용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성요건이죠.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 구성요건은 범죄 내용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됐죠? 나중에는 이게 뭐 장난입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자, 구성요건 측면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기준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 단어. 그 다음 둘째, 포괄적으로 보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밑에 구체적 잡아줘야죠. 요렇게 해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 풀어서 됩니다. 그거.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구성요건 즉 범죄 유형만 잡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형벌을 때리라. 형벌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형벌 측면에서는 뒤에 잤습니까 여러분? 종류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징역형으로 할지 사형으로 할지 이것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한가 폭까지 나와줘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한가 폭. 여러분 징역 하지 말고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잡아주라 이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한가 폭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됐죠? 이럴 때 우리가 위임 입법이 허용된다.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기억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정리 갑니다. 이건 다 나왔던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판례 1론 요령을 갑니다. 자, 먼저 제목이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경우는 뭡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재형법정주의 위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 하신 분들 자꾸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재형법정주의 위배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문장은 좀 길지만 절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처음이니까 갑니다. 1번에서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줄 한번 줄 쳐볼까요?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줄만 쳐보세요. 위호란 말은 아닙니다. 줄만 쳐보세요. 이 법에서 여러분 뭐랬냐면 세 번째 줄 끝에 그 한 줄만 쳐볼까요? 여기서 말한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됐습니까? 이게 바로 상위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두 줄로 보시면 시행령 나옵니까? 시행령. 여기 하위법이죠. 자, 시행령에서 뭐랬습니까? 그 밑에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죠. 정하면서 모법 아시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뒤에 뭘 적었어요? 총의 부품까지 속하는 걸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키워드가 뭡니까? 총의 부품 이 말입니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총의 부품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죠. 이 단어 안 넣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총의 부품 딱 넣으면 되겠고, 그럼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재형법중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하지 않을 수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총의 부품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법은 위배다.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보세요.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갑니다. 위에 잠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에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옵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포괄적이 됐지 않습니까? 위배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정부관리 기업체 요것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탕탕탕 외우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반복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 박스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건 오죠? 이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단어만 외웁니다. 1번 전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정부관리기업체가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를 하나로 규정 이러면 괜찮아요. 안에 세부적인 기준을 잡았답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산업종조합중앙회를 앞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서는요 둘째 줄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요걸 잡으면 돼요.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다 그거는 신경 끄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정확하게 보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도 보세요. 둘 줄 끝에 그냥 경품 취급 기준이라면 애매모하거든. 앞에 뭐가 달았어요? 경품 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 이랬지 않습니까? 기준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외워라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번 보세요. 환전할 선, 환전은 아시죠? 돈을 교환하는 것. 환전할 선, 재매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하 유사한 것. 잘 보세요. 게임머니 및 이하 유사한 것 이래버리면 심각합니다. 근데 앞에 뭐랬습니까? 환전과 관련된, 환전알선과 관련된 이런 문구를 주면서 유사한 거 이랬단 말이에요.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요걸 대통령이 정하라. 괜찮단 말이죠. 시험 잘 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보세요. 6번도 두 번째를 끝에 오시면 유해학물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해학물질 해버리면 어디까지 유해학물질 알 수 없잖아요. 앞에 잡았잖아요. 흥분을 일으키는, 환각을 일으키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학물질. 맞습니까? 대통령이 정하라.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 이런 것들 익히면 되겠고 8번도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정권의 매입 이래야 돼요. 그냥 유가정권이 아니라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정권 이랬습니다. 키워드를 잘 따가가야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말고도 이런 판례가 많습니다. 많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소화하시라.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가겠습니다. 쭉 안 되겠습니다.